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진심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현지 시각 7월 5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X에서 아메리카 파티라는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틀어진 지는 이미 꽤 됐고요. 요새 감세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심정은 나름 이해는 또 가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에 테슬라한테 상당히 손해가 될 만한 조항들이 같이 있거든요. 명목상으로는 미국 재정이 파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소중한 건 테슬라의 재정이죠. 먼저 이 법안에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제정되었었던 IRA 법안을 폐기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에 $7,500의 세액공제를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을 파기하거나 완화를 했죠. 사실 다른 회사들 같으면은 전기차 외에도 내연기관차가 있으니까 이 비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테슬라는 올리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규제 크레딧 미이행 벌금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제 크레딧이 뭐냐?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가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규제 조항인데요. 각 자동차 회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혹은 남는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크레딧을 이걸 미이행한 회사에게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니까 이 크레딧이 남아 돌았고요. 이것을 다른 회사들,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에 판매를 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거둬왔습니다. 이게 꽤 쏠쏠했었는데 이것도 폐지가 된 겁니다. 또 요새 테슬라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태양광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의 매출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사업체가 제동이 걸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측근이자 스페이스X의 민간 프로그램 파트너였었던 제러드 아이작맨을 나사 국장으로 임명을 시키려는 일이 있었죠. 의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페이스X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던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대를 했던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무너져 내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화도 날 법한 게요. 지난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을 위해서 내놓은 선거 자금이 무려 3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게 역대 대선 개인 기부자들 중에서는 거의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스트벨트, 특히 펜실베니아주 같은 데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왠지 내가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창당 선언을 한 건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한 7월 4일에 X를 통해서 일종의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어요. 양당 체제로부터 우리가 빨리 독립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었는데요. 약 124만 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65%가 그렇다라고 찬성의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근거로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온라인 인터넷 투표인데다가 일론 머스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뭔가 좀 바이어스된 결과가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예전부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혹은 이 두 당이 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껴온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 이후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60% 넘는 미국인들이 제3당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내오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실시된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그 어떤 정당도 나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새로운 정당이 출연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일단 다음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2석에서 3석, 그리고 하원에서는 8석에서 10석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히 지켜져 왔습니다. 물론 제3정당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곤 했죠. 제3정당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걸로는 1912년에 테오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창당한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사실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이미 2차례 대통령을 지냈었고요. 미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3번째 대통령직을 노리고 선거에 나왔을 때 득표율은 27.4%에 그쳤습니다. 연방의회의 경우에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의석을 얻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드린 진보정당도 연방의회 선거 나와서 의석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파퓰리스트 당이라는 사회당도 의석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제임스 버클리라는 인물이 뉴욕주에서 보수당이라는 기치를 걸고 승리를 하면서 상원의원석을 차지한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3당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다른 한 정당하고 거의 결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왼쪽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3당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짚어보면요. 일단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는 First Past the Post System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소수정당이나 제3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이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왜 소수정당은 지역구에서 이기기가 힘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거대 정당 2당이 있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아하는 제3당이 있더라도 섣불리 그 정당에 표를 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당선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가장 스탠스가 비슷한 양당 중에 한쪽에 선택을 해서 그쪽에 표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 정당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3정당이 절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든지 특정 이슈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정당인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이 선거에 나가려고 후보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당 등록을 할 때 조금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야겠죠. 근데 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등록 유권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명을 그럼 몇 개나 받아야 되냐? 이건 주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주요 정당으로 구분이 돼서 상당히 많은 주에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낮춰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퍼센테지 이상 아니면 주지사 선거에서 또 어느 퍼센테지 이상 득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생으로 신당 창당하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비해서는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3당의 후보라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유명인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정당 하면은 모르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공화당에 익숙해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일론 머스크의 당은 좀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돈 문제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남자니까 돈 문제로 그렇게 힘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모든 지역구에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다 대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선거 자금을 대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의문점이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당 창당한다면 기대해 볼 만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그럼 미국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현재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과 실제로 투표장에서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양당제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지쳐있고 혐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고 소속된 사람들의 숫자는 그래도 60%가 훌쩍 넘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으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당 체제가 신물이 난다라고 한들 새로운 정당이 문제를 그럼 잘 풀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질문을 했을 때 그럼 제3당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응답한 사람은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당의 후보자가 이 두 저대 정당의 후보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6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신물이 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3당이 나타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놈이 아니겠느냐라는 조금은 비관적인 생각을 미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2025년 7월 네이트 실버의 실버 블레틴의 조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가 무려 55%, 그리고 호감도는 36.9%입니다. 그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인디펜던트 사이에서도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일론 머스크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공화당 지지자들이란 얘긴데요.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좀 안 좋고 이리저리 비겁거리고 갈등이 많고 하면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호감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 나름의 캐릭터 때문에 팬덤이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팬덤 외에 정당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인 돌풍은 가능하고 이것이 공화당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난 2024년 의회 선거를 봤을 때 2%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었던 의석수가 상하원 다 합해서 약 16석 정도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 정당이 이런 곳들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판을 흐트러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측에 조금 더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어떤 아젠다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반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언가를 건드릴 수 있고 이 절실한 부분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를 내걸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6년 처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등장을 했을 때 기존의 공화당 사람들이 하지 않던 이야기를 했고 그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음으로써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작은 정부라든지 재정 적자를 축소를 한다라든지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유입을 하는 유연한 이민 정책도 있고요. 친환경 정책을 통한 전기차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과연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의 가슴을 확 울릴 수 있는 그런 큰 아젠다가 되고 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신당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여기에는 살짝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니까 뭔가 좀 기존의 어떤 제3당하고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신당이 정말로 다음 중간선거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또 제3당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두고 보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남자 두 사람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